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23년 차 얼굴 본 성형외과 박용남 원장입니다. 오늘은 젊은 20대, 30대에서 하는 눈 성형의 종류와 그리고 여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눈 성형을 생각하시는 목적은 쌍꺼풀이 있으면 좋겠다. 쌍꺼풀이 없으면 눈이 좀 작고 답답해 보인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쌍꺼풀이 없더라도 굉장히 동양적으로 큰 눈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쌍꺼풀을 할 줄 몰라서 하시는 게 아니죠. 아니고 충분히 쌍꺼풀이 없더라도 동양적이고 예쁜 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내 눈에 꼭 쌍꺼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 눈이 좀 작고 답답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눈으로 대충 이런 눈이 되겠죠. 이런 눈.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내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가 좀 컴플렉스가 있다. 외모에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 눈 성형의 목적은 내가 내 눈에 쌍꺼풀을 만드는 건 일단은 그 눈에 수술한 방법 중에 하나이지 쌍꺼풀을 만드는 게 수술의 목적이 아니고 수술의 목적은 내 눈을 좀 더 크고 또렷하고 시원한 눈을 만드는 게 결국 눈 성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눈 성형을 하기 위해서 쌍꺼풀 수술도 하고 눈매 교정이라는 것도 하고 앞팀도 하고 뒷팀도 하고 이런 건데요. 일단은 쌍꺼풀을 만드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매몰법과 절개법이 있습니다. 중간에 부분 절개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요즘은 거의 시행되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매몰과 절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절개법은 말 그대로 이 쌍꺼풀 선을 이렇게 절개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매몰법은 이렇게 눈을 절개를 하는 게 아니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구멍을 뚫어요. 병마다 다르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같은 경우는 구멍을 이제 5개를 뚫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 5개를 뚫어서 그 부위로 실과 바늘을 이렇게 관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눈이고 이게 눈꺼풀이라고 가정해보면 이게 눈 바깥쪽 피부고 여기는 이제 그 눈하고 닿아 있는 결막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관통을 하면서 피부 안쪽에 실로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다매듭, 매듭이 하나, 둘, 셋, 넷, 5개 생기니까 다매듭. 그리고 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속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연속법, 그래서 다매듭 연속법이라는 쓸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이거에서 약간 또 변형된 방법이 있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성형외과에서 많이 쓰이는 아주 좋은 매몰법의 수술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몰법은 가장 큰 장점은 눈에 전혀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눈에 전혀 눈을 감더라도 저도 다른 데서 매몰법 한 환자들을 보면 이분이 매몰법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쌍꺼풀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눈에 흉터가 남지 않고 이런 좋은 방법인데 이 매몰법이 모든 사람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매몰법을 할 수 있는 눈은 일단은 이 눈꺼풀의 피부가 얇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치켜 들어 올리는 사람이 눈을 감기 위해서도 근육이 적용이 되고 눈을 뜰 때도 이 눈꺼풀에서 이걸 이렇게 뒤로 이렇게 치켜 올려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 힘이 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매몰법에 좋은 적응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쌍꺼풀은 없는데 내가 좀 쌍꺼풀도 좀 있으면 좋겠고 근데 좀 자연스럽고 또 회복 기간도 좀 빨리 하고 싶어.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매몰법이 좋은 선택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우리 한국 사람한테 그런 피부도 얇고 눈꺼풀 지방도 별로 없고 눈 뜨는 근육 힘이 좋은 눈은 많이 없죠. 대부분 이제 눈 성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눈이 투툼하고 그냥 눈도 이렇게 쭉 작고 찢어져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이 눈 성형을 많이 생각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매몰법이 해당 사항이 안 되세요. 내가 매몰법을 하고 싶더라도 실제 그런 분을 매몰법을 수술하게 되면 쌍꺼풀 자체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건 불가능한 방법인 거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칼로 절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쌍꺼풀 선을 이제 절개를 해서 피부를 이렇게 벌리게 되면 여기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지방이 두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을 좀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지방을 마찬가지로 다 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 위나 아래나 얼굴이나 몸이나 사람은 적절한 지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눈 위에 지방이 많다고 그래서 이 지방을 다 빼버리게 되면 얘가 쑥 꺼져버리게 되겠죠. 눈이 굉장히 늙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지방만 좀 제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눈을 뜨는 근육, 이 눈을 뜨는 근육이 이렇게 눈썹 아래에서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사람이 눈을 뜰 때 이 부채 모양의 근육이 눈꺼풀을 이렇게 당겨주게 되죠. 당겨주게 되는데, 눈이 크신 분들은 이 근육 힘이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눈꺼풀을 많이 들어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쌍꺼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큰 눈이신 거고, 근데 눈이 작으신 분들은 이 근육의 힘이 약해요. 이걸 들어올리는 근육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눈꺼풀을 이렇게 많이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눈 떠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떴어. 더 떠보세요 그러면 이게 다 뜬 거예요. 이제 근육 힘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이 눈 뜨는 근육의 힘을 수술로서 강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지만 자세히 설명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눈 뜨는 이 힘없는 근육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줘서 내가 눈을 이렇게 잘 치켜 들어 올릴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수술을 눈매 교정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눈매 교정은 절개법하고 별도로 눈 뜨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켜서 이 눈동자, 정면에서 보셨을 때 이 검은 눈동자를 좀 더 많이 보이게 해주는 이런 수술인 거죠. 그래서 눈성을 하면서 이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눈매 교정술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또 박명수 같은 눈이 되는 거죠. 눈은 작은데 쌍꺼풀만 있는 칼자국이 있는, 반드시 이런 눈매 교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쌍꺼풀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쌍꺼풀의 모양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특히 남자분들 눈성 경우에는 이게 남자분들 이렇게 느끼하게 보이는 쌍꺼풀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쌍꺼풀을 넣어버리죠. 안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인라인이라는 건 쌍꺼풀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런 게 인라인 쌍꺼풀인 거고, 그 다음에는 좀 쌍꺼풀이 커지게 되면은 인아웃라인. 그건 결국 이 눈 앞쪽에서부터 쌍꺼풀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이런 인아웃라인 쌍꺼풀이 가장 자연스럽고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양 사람들은 거의 다 아웃라인, 그래서 눈 바깥쪽으로 아예 쌍꺼풀이 빠져 있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아웃라인 쌍꺼풀이 굉장히 시원하고 이렇게 예쁜 쌍꺼풀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간혹 우리 상담하다 보면 원장님 저 무조건 아웃라인 해주세요. 그리고 쌍꺼풀 크게 해달라는 거죠. 물론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결과가 이 사람 눈에 아웃라인 쌍꺼풀을 만들었을 때 이 눈이 결코 예쁘지 않다는 거 눈에 보이는데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하면 하고 이제 다른 병원에 가버리는 거죠. 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본인 눈에 맞는, 물론 이제 내가 한국 사람인데 굉장히 내가 서구적으로 생겼어. 이마랑 코도 이렇게 튀어나오고 안구뼈는 쑥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서구적으로 생긴 얼굴은 아웃라인으로 쌍꺼풀을 예쁘게 만들면 정말 기가 막히죠. 정말 예쁜 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라인의 쌍꺼풀을 만들 건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얼굴의 모양, 뼈의 모양, 내 피부의 두께, 눈뜨는 근육의 힘,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게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든 성형술 중에 눈 성형이 가장 쉽지 않나,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23년 전에는 성형외과 전문 취득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근데 이게 경험이 쌓일수록 저는 눈 수술이 가장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눈은 움직이는 구조물이에요. 자, 우리 코는 우리가 이렇게 벌렁벌렁 할 때만 움직이죠. 하지만 눈은 감았다 떴다 끊임없이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구조물에 맞게끔 눈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게 눈수술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눈 성형을 하면서 우리가 트임이라는 수술을 많이 하죠. 앞트임, 뒤트임 이런 걸 하는데, 특히 앞트임을 하는 경우에 우리 눈과 눈 사이 간격이 우리 한국 여성 평균치가, 본인이 자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로 해보면 34에서 35mm가 평균치입니다. 근데 이 간격이 이제 뭐 한 38mm, 40mm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눈이 이렇게 바깥으로 멀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정말 무리해서라도 앞트임 해야 됩니다. 이 눈 자체 너무 바깥으로 이렇게 약간 외계인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미간색 간격이 너무 멀어 보이시는 분들은 반드시 앞트임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앞트임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눈앞에 덮고 있는 이 피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눈앞을 이 덮고 있는 피부를 저희들이 이제 몽고주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쭈글쭈글한 주름이 아니고, 우리 몽고계통의 사람들이 눈앞을 이렇게 피부가 덮고 있는 걸 이제 몽고주름이라는데, 이 몽고주름이 심하신 분들은 일단은 눈의 가로폭이 이 눈앞과 뒤가 있는데 몽고주름이 심하면 이 가로를 앞쪽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눈의 가로폭이 굉장히 좁아 보이시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을 앞트임이나 뒷트임을 하지 않고 쌍꺼풀만 만들어 버리게 되면 아주 놀라운 토끼눈이 되는 거죠. 여기는 굉장히 좁은데 쌍꺼풀 이렇게 만들어 있는 아주 밸런스가 맞지 않는 이상한 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앞트임을 이제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트임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뭐 뒷트임 또는 밑트임 또 뒤밑트임 굉장히 많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뒤밑트임이 해당되는 분들은 내 눈꼬리가 이렇게 뒤가 올라가신 분들,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을 뒤밑트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눈꼬리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뭐 눈이 굉장히 사나 보이시죠. 그래서 이 눈꼬리를 이렇게 내리는 목적으로 내리면서 뒤를 넓혀주는 목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이 뒷트임, 밑트임도 내가 무조건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렇게 눈꼬리가 올라가 있지 않는 분들을 뒷트임 하게 되면 눈이 오히려 이렇게 처져 보이게 됩니다. 이제 눈이 우울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뒷트임을 과하게 하게 되면 또 눈 뒤에가 또 이렇게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뒷트임, 밑트임도 굉장히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많은 수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0, 30대 젊은 눈 성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을 남겨주시면 그 주제에 맞게끔 준비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